시간과 공간의 철학, 변공풍수 강의를 맡은 최명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칠운, 병, 오, 정 이 세 가지 좌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당은 따로 있다. 하지만 그곳이 항상 명당일 수는 없다. 공간과 시간의 조합이 빚어낸 역학계 최고의 실용학문 현공풍수. 시간과 좌향에 따른 기의 정체를 1에서 9까지의 숫자 조합으로 환산, 디지털 방식으로 길룡 화복을 판단한다. 현공풍수학의 대가 초계 최명우 선생과 그 기묘한 세계로의 여행을 시작한다. 어느 운이든지 현공풍수에서는 왕산왕양, 상산하수, 쌍성해향 그리고 쌍성해좌 이 사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칠운의 경우에는 이 네 개의 국에 어느 좌향에 따라 어느 국에 해당되는가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왕산왕양과 이 상산하수는 칠운에서 중궁에 칠자를 넣고 순행을 시키면은 그 중에 오자가 나오는 곳은 즉 갑묘을좌 이 세 개의 좌는 왕산왕양이 되거나 상산하수가 됩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은 묘을좌 이 두 개의 좌향이 칠운에는 왕산왕양이 되고 이 반대편에 있는 유자와 신좌 이 두 개의 좌향도 왕산왕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즉 태궁에 있는 유신자가 왕산왕양이면 그 옆에 있는 경자는 상산하수가 되고 경자 맞은편에 있는 갑자의 경우도 항상 상산하수가 됩니다. 그리고 칠운의 팔자는 생기인데 이 생기수에 해당되는 건궁에서도 이 술좌는 왕산왕양이 되고 술좌 반대편에 있는 이 진좌 수량도 왕산왕양이 되고 손궁에 있는 나머지 두 개의 좌향은 상산하수가 됩니다. 그리고 손좌 사좌의 반대편에 있는 건좌와 해좌도 칠운에는 상산하수가 돼서 가급적 피해야 할 좌향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중궁에 칠을 넣고 오자가 걸리는 곳, 즉 이 오자는 칠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칠운의 칠자가 왕기이기 때문에 이 동쪽 방향과 이 서쪽 좌 이쪽이 왕산왕양 아니면은 상산하수 좌향이 나오고 또 칠운의 생기수인 팔자가 쓰여 있는 술건의 방과 또 반대편에 있는 진손사 이 6개의 좌향은 왕산왕양 아니면은 상산하수가 걸리는 좌향이 됩니다. 나머지 병오정좌, 미곤신좌, 임사계좌, 축간인좌 이 12개 좌향은 쌍성해양 아니면은 쌍성해좌가 됩니다. 칠운에 쌍성해향이 되는 좌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칠운에 쌍성해향이 되는 좌는 임자입니다. 임자가 쌍성해향이면은 자자와 계자는 쌍성해좌가 됩니다. 그리고 임자가 쌍성해양이면 반대편 좌향인 병자는 쌍성해좌가 되고 이궁 내에 있는 나머지 두 개의 좌향은 쌍성해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 축간인자
미곤신좌 6개의 좌양이 남아 있는데 간좌, 인좌가 쌍성해좌가 됩니다. 쌍성해좌가 되면 그 옆에 있는 축좌는 쌍성해양이 되고 축좌의 반대편 좌양인 미좌는 쌍성해좌가 되고 해좌 옆에 있는 곤좌, 신좌는 쌍성해향이 됩니다. 여기에서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항상 시계바늘 방향으로 임자가 지원용이면은 자자는 천원용이고 계자는 인원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천과 인에 해당되는 좌는 항상 사국의 좌가 항상 같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축관인자도 지천인에서 지원 천원용과 인원용은 항상 이 사국이 지금 현재 같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요. 그래서 7운의 24좌향에 따른 사국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병자, 오좌, 정자 이 세 개의 좌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운의 병좌, 임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하는 내용들이 병자, 임향이면은 도수로는 병자, 임향의 한 중앙이 되는 곳이 360도로 계산할 때 165도인데 165도에서 왼쪽으로 4.5도까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165도를 기점으로 해서 4.5도까지 좌향을 이 범위 안에 놓고 입향을 하였을 경우를 하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160.5도에서 169.5도로 입향을 하였을 경우에 임자, 병양, 하계가 되고 만약에 임자의 전체가 175도에서 157.5도에서 172.5도까지입니다. 그런데 즉 160.5도에서 157.5도까지 이 부분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하계라고 부르지 않고 채계라고 부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 변에 있는 169.5도에서 172.5도, 즉 이쪽도 3도가 되는데 이 경우도 채계라고 해서 현재 여기에 있는 비성반은 병자, 임양, 하계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좌측변에 있는 이쪽 3도와 오른쪽에 있는 이쪽 3도의 좌향으로 입향을 하였을 경우에는 채계라고 부르고 채계에 대한 비성반은 이것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채계를 계산하는 방법은 좀 복잡한데 채계 같은 경우에는 이 비성반이 현재 산성이 2 그리고 향성이 3인데 채계는 사정이 달라져 가지고 3자가 1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두 개의 좌향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산성 2는 음이기 때문에 역행을 해서 똑같습니다. 9, 8, 7, 6, 5, 4, 3, 2 그리고 향성은 3이었는데 채계로 사용할 경우에는 3자가 1자로 바뀝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복잡하니까
교재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 3, 4, 이런 식으로 바뀌죠. 따라서 하악계의 경우에는 칠자가 좌궁에 모여 있기 때문에 쌍성이 좌에 모여 있다고 해서 쌍성해자가 되는데, 책계의 경우에는 똑같이 산성칠자는 좌궁에 있지만은 향성칠자는 지금 곤궁으로 가 있죠. 그래서 하악계로 입향할 경우와 책계로 입향할 경우에는, 이번에 칠운의 병자 임양의 같은 경우에는 산중궁의 숫자가 바뀜으로 해서 향성칠이 남쪽에서 남서쪽으로 이렇게 바뀐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 시청자들은 하악계와 책계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을 해서 봐야 합니다. 칠운에 병좌 임향으로 집을 짓거나 묘를 썼을 경우 예입니다. 먼저 칠운의 칠자를 찾아가면은 쌍칠이 좌궁에 모였다고 하여 쌍성해좌가 되죠. 이 현재 비성반은 이 반대편인 임자병왕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숫자가 비슷합니다. 다만 반대편 궁으로 숫자가 옮겨갔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안에 있는 숫자는 지난번에 했었던 임자 또는 자계자와 숫자가 동일합니다. 현재 임자병양의 경우는 지금 이쪽이 정북쪽이기 때문에 북향집이 되죠. 또는 북향을 바라본 묘가 되겠는데, 대개 우리나라에서의 그 인식은 남향을 선호하고 북향으로 된 집이나 또는 묘에 대해서는 비교적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병자 임양에서 쌍성해 좌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 칠운이 이럴 경우라면 뒤에 물이 있고 또 물 뒤편에 이렇게 산이 있으면은 합국이 돼서 물에 해당되는 재물, 그리고 산에 해당되는 인물도 출중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 묘의 경우에는 뒤편에 물이 없고 산만 있기 때문에 이 재무 면에서는 비교적 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칠운의 칠자가 왕기수이지만 칠운의 팔자는 생기수가 돼서 이 생기수는 왕기수에 비하여 영향력이 비교적 떨어지지만은, 만약에 지금 이 북쪽 방향이 물이 있으면은 생기수 팔자에 해당되는 곳에 물이 있으면은 칠운의 향성 칠자에 비교하여 능력은 떨어지지만은 칠운 기간에도 여기에 물이 있다면은 칠운 기간에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칠운이 아니라 팔운이기 때문에 이 칠자를 위주로 본 것이 아니고 팔자를 위주로 봐야 되겠죠. 따라서 향성 팔자는 북쪽에 있고 산성 팔자는 지금 이쪽이 동쪽이죠. 동쪽과 북쪽 사이, 즉 이쪽에 만약 산이 있다면은 팔운 기간,
즉 작년부터 20년 동안 그 인물이 출중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팔자가 비록 강궁에 있지만은 이쪽 방향에 산이 없다면은 그 영향력은 반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향성 팔자가 있는 북쪽 방향에 물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그리고 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재정적으로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또 팔운일 경우에는 이 향성팔과 산성팔자 이 외에도 마찬가지로 생기수가 되는 구자를 항시 같이 봐야 됩니다. 따라서 칠운의 병자 임양으로 묘를 쓰거나 집을 지었을 경우에 왕기수인 이 팔자뿐만 아니라 구자도 아울러서 같이 봐야 더 정확한 감정을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곰방에 만약 물이 있으면은 이 물도 팔운의 소중한 물이 되고, 또 태궁에 산이 있다면은 군에 가서 인물이 나게 되지만은 팔운에도 그 반절은 영향을 끼칩니다. 또 구자 다음에 일자인데 일자의 경우에는 진기가 돼서 미래의 기가 되지만은 본래 일자는 보좌기가 되기 때문에 팔운에 구자에 비해서 영향력이 떨어질 것 같지만은 일자는 보좌기가 돼서 실질적인 비중은 구자와 맞먹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팔운이지만은 이 팔자뿐만 아니라 구자도 같이 보고, 그리고 이 일자 이쪽 방향에 물이 있으면은 이룬 때에는 많은 돈이 생기겠지만은 현재 팔운이니까 팔운일지라도 이 물의 영향력을 반절 정도는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팔운에 일자가 있는 건궁에 산이 있으면, 다만 이때의 이 산이 팔운이기 때문에 너무 가깝거나 높으면은 좋지 않고 약간 멀리, 또 마찬가지로 이 진궁에 있는 이 물도 약간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비록 일운은 아니지만은 팔운에도 이 물로 인해서, 그리고 이 산으로 해서 인정과 재물이 왕성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병자 임양에 7운이 지나고 8운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대개 묘 같은 경우는 앞쪽에 물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자 임양 7운의 묘를 썼을 경우에는 이 칠자로 인해서 7운에는 인물면에서 아주 좋았지만은 8운으로 옮기면서 향성 팔자로 인해서 앞쪽에 물이 있을 경우에는 재물적으로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팔자를 단순히 이 한 글자만 보고 해석하지 말고 이 옆에 있는 산성 육자까지 조합해서 해석을 하면은 6, 8이 되어서 현공풍수에서 6과 8이 만나면은 거부가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또 이 3하고도 같이 해석할 수가 있는데 3과 8은 3은 생수가 되고 8은 성수가 되죠. 이 생수, 성수는 1, 6,
27, 38, 49가 있으면은 이 왼쪽에 1, 2, 3, 4 이쪽 왼쪽에는 생수가 되고 6, 7, 8, 9는 성수가 됩니다. 따라서 1과 6이 만나면 생에서 성으로, 또 2, 7, 3, 8, 4, 9가 만나면 특별히 좋을 경우에는 이 네 개의 숫자 조합이 아주 좋습니다. 또 따라서 이 숫자 조합을 좋지 않게 해석할 경우에는 아주 흉하게 해석하는데, 지금 만약 이쪽에 물이 있었을 경우에 이 팔자, 향성 팔자를 좋게 해석하는데, 거기에다가 육자가, 즉 삼길수 중에 하나인 168 삼길수가 되죠. 이 육자와 팔자가 만나서 거부가 되는데, 이 삼자를 만나서 38이 돼서 생수, 성수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돈을 생기더라도 큰 돈이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생긴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요 경우에 지금 즉 이 간궁에 산이 있으면은 인물이 난다고 했는데, 대개 보면은 뒤쪽에 산이 있고 앞쪽에 물이 있기 때문에 이때의 이 팔자가 문제가 될 소지가 많죠.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이 간궁에 산이 있었을 경우에 하나의 인물이 나고, 만약 이쪽에 물이 있다면은 팔운의 육자는 쇠기가 돼서 과히 좋지 않게 해석할 수 있으나, 지금 이 동쪽에 있는 일자가 있기 때문에 일자와 팔자가, 지금 팔운의 팔자는 왕기죠. 또 팔운의 일자는 멀리 있는 미래가 되며 일명 진기라고 부르는데, 왕기와 진기가 있는 이 사이에 육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 168 3길수로 인해서 이 육자를 쇠기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육자 옆에 있는 이 팔자로 인해서 거부가 된다고 하는데, 따라서 만약에 묘 또는 집의 방향이 비록 이렇게 북향에 가깝지만은 물이 만약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은, 이렇게 칠운에 병자 임양으로 집을 지었을 경우나 묘를 썼을 경우에는 100, 600, 800 삼길수가 있고, 그 해당 방향에 물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거나, 또는 현재 오른쪽에서 요 우쪽으로 가거나, 두 개 다 상관없이 168이 연속 모여 있는 이 해당 방향에 예를 들어 강물이 흐르거나 또는 도로가 이런 식으로 나여 있을 경우에는 이 집은 재정적으로 아주 복을 많이 받는 집이 되겠습니다. 다만 중궁의 2와 3은 투살이 돼서 조심을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또 손궁에도 2와 3이 돼서 투살이 되는데, 투살은 주로 구설, 시비, 소송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2는 오행으로 토고, 3은 목이죠. 목. 그래서 현재 오행으로 보면은 이 목이 토를 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극토로 상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일 경우에는 이 목의 기운을 설기를 시켜줘야 되죠. 설기를 시켜준다는 것은 이 목의 기운을 빼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목을 상생을 하면 목생화가 되죠. 따라서 칠운의 병자 임양으로 지은 집일 경우에는 이 집의 중앙이 예를 들어서 거실이라면은 거실의 분위기를 불과 관련해 있는, 즉 주로 풍수상에서는
빗을 통해서 이 부위를 밝게 해주면 좋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2와 3, 이 두 개의 방위는 불을 이용해서, 빛을 이용해서 밝고 그리고 또 깨끗하게 해주면은 아주 이 목극토로 인한 상생을 하기 때문에 투살의 영향이 굉장히 적어지게 됩니다. 또한 여기 이 진궁에 1과 4가 있고 그리고 또 건궁에 4와 1이 있는데 현공풍수에서는 1사가 만나면은 과거 급제를 한다고 했거든요. 따라서 이 건궁이나 동쪽 방향 쪽에 수험생이나 자녀들의 공부방을 두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두 공부방 중에 어느 방이 좋은가,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 산성이 1이고 이쪽은 산성이 4거든요. 따라서 건궁보다는 이 진궁의 공부방이 더 좋은데, 만약에 이 동쪽 방향 둘 다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1과 4가 있기 때문에 이쪽 아래에 있는 운반의 숫자가 서로 틀리죠. 따라서 5와 8이 되는데 이 5는 반살이 돼서 좀 흉하게 봅니다. 따라서 이 건궁에 공부방을 두면은 이 방에 비해서 더 낫다고 보겠습니다. 더욱이 지금 이 일자가 진기이라고 했는데 진기에 해당되는 이 일자에 해당되는 산이, 예를 들어서 이쪽 방에서 창문 밖으로 이런 산이 보인다면은 형기까지 가세를 하기 때문에 건궁에 수험생이 공부를 하면은 성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이 5와 5, 9, 또 9와 5는 이 5자가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이 5와 9는 화고 5는 토죠. 그래서 화생토를 하면은 상생이 되죠. 또 마찬가지로 이쪽도 똑같죠. 화생토를 하니까 좋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오행의 상생과 상극으로만 해석하면은 오류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오자는 관살이 돼서 굉장히 흉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쪽 방위는 항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묘의 경우에도 만약에 현재 8운인데 이 생기수인 구자방에 물이 있으면은 재물이 많이 생기지만은 오자로 인해서 그 재물이 갑자기 일시적으로 정체되는 또는 마이너스적인 일이 종종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8운인데 이 구자 즉 생기 방향에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을 경우 8운의 구자가 생기가 되고 형기상으로 서쪽 방향에 산이 있으면 좋기는 좋지만은 이 오자의 대흉수로 인하여 우리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는데, 또 이쪽에 구자가 또 하나 있죠. 그래서 95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좋기는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안 좋은 일이 간혹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7운의 병자, 임양, 하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책계의 경우에는 이 3자가 일자로 바뀌면서 이 전체의 숫자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고 하계와 책계를 구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공풍수 지리를 안다면은 새로 묘를 쓰거나 집을 지을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계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기존의 묘나 또는 이 주택의 경우에
풍수지리를 모르다 보면은 하학계뿐만 아니라 책계로 집을 짓거나 묘를 쓰는 경우가 있을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숫자를 책계로 비성반을 만들어서 놓고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것은 칠운의 병자 임양 하학계의 경우였습니다. 이번에는 칠운의 오자 자양, 즉 정북향집 또는 정북향으로 묘를 썼을 경우에는 칠운의 칠자 쌍칠이 향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쌍성이 모일해 향, 그래서 쌍성해 향이라고 부르는데, 따라서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병좌의 경우에는 쌍성해 좌였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오좌 좌양은 쌍성해양이 됩니다. 병자의 경우에는 이 중궁에 있는 숫자가 3, 2 똑같은데, 병좌의 경우에는 3자 즉 향성이 플러스였고 산성 2자는 마이너스였는데, 이번에는 이 중궁에 있는 숫자는 똑같고 음양만 서로 반대로 바뀌면은 쌍성해 좌에서 이번에 오좌 자양은 쌍성해 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칠운에 오좌 자향, 즉 정남향으로 지은 집에서는 이 칠자 왕기인 숫자에 해당되는 방향, 즉 북쪽에 물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유리했을 것이며, 이 물 뒤편에 산이 있다면 인물도 아주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팔운입니다. 팔운, 즉 작년부터 20년 동안의 운은 이 팔자를 찾아가서 팔운의 팔자는 왕기가 되죠. 따라서 이 팔자에 표시를 하면은, 즉 뒤편에 이쪽에 물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공궁 쪽에 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운 계산법상에서 칠운의 쌍성해향의 경우에 지운은 중궁 3자에 들어가면은 입수가 되지 않고, 이 중궁 7에서 좌궁에 있는 이 향성 8운, 즉 8운에 입수가 됩니다. 따라서 칠운의 쌍성해양으로 된 이 오좌 좌양의 경우에는 만약에 뒤쪽에 물이 없다, 만약 이쪽에 물이 없다면은 지운이 끝나게 되기 때문에, 칠운 때 이쪽에 물이 있고 이쪽에 물이 있으면 재물과 사람에게 굉장히 유리했지만은, 팔운의 뒤쪽에 만약 물이 없다면 이 묘나 집의 경우에는 지운이 끝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할 좌양입니다. 반면에 현재 이 택명판을 잘 살펴보면은 향성 4자와 6자 이 두 글자를 숫자를 합하면 10이 되죠. 또 마찬가지로 5, 5, 9, 1, 3, 7, 3, 7, 8, 2, 6, 4, 1, 9, 2, 8 모두 더하면 숫자가 합십이 됩니다. 즉 이 향성과 운바 이 두 글자를 합쳐서 구궁 전체가 모두 합십이 될 경우에는 특별히 기국이라고 부르며, 이 경우에는 향성과 운반이 합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유리한 국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산성과 운반이 합쳐지면은 산성합십이라고 부르고 인물면에서 아주 유리한 국이 되는데, 현재 칠운의 오좌 자양의 경우에는 향성합십이 되어서, 특히 이 합십의 경우에는 일명 부부합십이라고 부르며 부부간의 사이가 아주 좋아지며 또 경제적으로 특별히 유리하기 때문에 칠운의 오좌 자양으로 지은 상점이 앞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도로가 있는 집이었다면 칠운 때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를 누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운 사실은 팔운 쪽에 뒤에 물이 없다면 폐국이 돼서 굉장히 흉한 조양이 됩니다. 다만 양택 풍수에서는 현재 상점이라면 출입구를 전면에 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팔운이 돼서 팔자가 뒤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쪽에 대문을 내기가 또는 출입문을 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차선책으로 팔운에 팔자의 대문을 못 내니까 팔운의 생기인 이 구자 방향의, 즉 여기가 축, 간, 인 방이죠. 이 방위에 구자 방이 있는 생기방의 대문을 옮겨주면은 팔운에도 경제적으로 비교적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쪽 방향에도 출입문을 내기가 힘들다면은 팔운의 진기인 여기 경유신 방향에 대문을 내면은 팔운의 진기가 되는 이 방향에 대문을 내므로서 이 왕기인 팔자에 비해서 비교적 떨어지지만 그런대로 이쪽에도 그 유리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좌 좌향의 경우에는 현재 정북쪽인데 이 오좌, 자좌, 그리고 이쪽에 있는 정동쪽에 있는 묘좌, 그리고 정서쪽에 있는 유좌, 이 네 개의 좌향으로 묘를 쓰거나 집을 지을 경우에는 이쪽이 그러니까 360도로 180도, 90도, 270도, 그리고 자좌의 경우는 0도 또는 360도도 뭐 같은 뜻이겠죠. 이 정확히 270도, 180도, 90도, 0도로 좌향을 잡을 경우에는 소위 귀갑공망이라고 부르고, 이 정확히 정동, 정서, 정남, 정북의 좌향은 큰 건물이나 또는 예를 들자면은 학교나 대형 건축물 또는 사찰 이런 경우에는 무관하지만 일반 단독주택으로 지을 경우에는 귀갑공망, 즉 이것도 공망 중에 하나가 되어서 피해야 할 좌향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네 개의 좌향은 조심해야 하는 좌향입니다. 그리고 현재 오좌 좌향인데 방금 전에 설명드린 임자와는 숫자가 그대로 대각선 상에 있는 위치가 서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안에 있는 숫자는 병자와 오자가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오좌 좌향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이 정자 있죠. 정자 계향과 이 오좌 좌향의 숫자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병오정이 있으면은 병은 지원용, 오는 천원용, 정은 인원용이라고 했는데 대개 천원용의 경우에는 이
힘이 굉장히 이 인원용에 비해서 숫자는 똑같지만은 강하고, 그리고 이 인원용의 경우에는, 즉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 정자 계양의 경우에는 발복이 비교적 느린 대신에 지속 기간은 오래 갑니다. 그리고 이 반대인 이 지원용의 경우에는 발복이 빠르고 대신 발복이 오래 가지 못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숫자 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일사 방향은, 일사가 있는 이곳에는 수험생을 두면 좋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산성을 이주로 보기 때문에 이 일자에 해당되는 이쪽 방향에, 즉 동남방 간의 밖에 큰 산이 이렇게 멋지게 만약 보인다면은 이 수험생의 방으로는 제격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도 일사뿐만 아니라 육자가 있기 때문에 육은 길성이 되죠. 따라서 이쪽 방향이 수험생으로서는 제일 좋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일자와 사자가 있는데, 운반 숫자가 방금 전에는 6이었는데 이번에는 9자가 되죠. 따라서 이 방이 이쪽 서쪽에 있는 수험생보다는 더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이 9자가 있기 때문에 6자와 9자를 비교해서 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쪽 방향에 수험생의 공방을 두었는데 이쪽 방향에 산이 없다면은 집안에 예를 들어서 멋진 산의 그 사진이나 그림을 붙여 두어도 그 효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반면에 산의 그림이 이쪽 수험생의 방에 그려둬야 하는데, 이 산의 반대인 무르 그림을 붙여 두었다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같은 이치로 해석하면 됩니다. 또 그리고 이 3과 2는 방금 전에 투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토가 있고 삼목이 있어서 목국토를 해서 투살로 안 좋기도 하지만은 그 이전에 칠운의 2자와 3자, 이쪽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2자와 3자는 칠운의 7, 8, 9, 그리고 8운이라면 8, 9, 1, 현재 8운이죠. 8운이라면 8자, 9자, 1자 이 세 글자를 제한 글자는 모두 흉수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이 경우에 집이 이 좌양으로 되어 있다면은 이 방과 이 방은 거의 쓸모가 없는 방이 되죠. 특히 2와 3은 투살이 돼서 비교적 과히 좋지 못한 장소가 되지만은, 더욱이 3과 7은 이 부부 간에도 과히 좋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 이치는 왜 그러냐면은 중궁에 5가 있을 때 동쪽이 3이고 서쪽이 7이죠.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현재 3과 7을 좋지 않게 해석하는 이유는, 이 3과 7은 부부관계 서로 마주보기 때문에 부부관계인데, 8운의 이 3자와 7은 이 8, 9, 1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이 대개의 경우 이 중궁에 해당되는 곳이 거실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때 이 거실에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집안 가족 간에 2, 3 투살과 서로 마주보고 있는, 또 이 목과 7은 금이죠. 따라서 이 금극 목을 하고 상극을 하죠.
또 목은 또 이를 목극토르죠. 그래서 두 번 극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중극이라고 합니다. 중극. 중극이 되면은 더욱 흉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런 경우 집이라면은 거실이 여기 있다면 거실에서는 활동을 비교적 적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여기 만약에 이 집에서 안방을 두는 위치가 제일 좋은 곳은 향성 팔자가 있는, 즉 이방, 즉 곤궁이죠. 이쪽이 곤궁에 안방을 두면은 제일 좋습니다. 만약 이쪽 방이 안방이 둘 여건상 문제가 있다면은 팔운의 구자가 있는 이 동쪽 방향, 이 방에 안방을 두면은 이 방에 비교해서 비교적 떨어지지만은 차선책으로 이 동쪽에 안방을 두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팔운에 이 집이 그 2층 집이 되어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곳은, 계단은 일종의 물로 보아서 남쪽 방향 팔자가 있는 이 방향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으면 제일 좋고, 그 다음으로는 팔운의 생기수인 구자, 이 방향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으면은 팔이나 구자가 생기 왕기수가 돼서 경제를 활성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칠운, 병, 오, 정 이 세 개의 좌양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그 기갑 공망과 산성합십 그리고 향성합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병오정 좌에 이어서 축좌, 간좌, 인좌 이 세 개의 좌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